안녕하십니까. 2022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 변이는 거듭하며 예전의 우리 일상으로 좀처럼 돌아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2022년 공주시 농촌 신한력 플러스 사업 온라인 설명회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주시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신한력 팀장 백인순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농촌 신한력 플러스 사업의 주민생각 현실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공주시 농촌 신한력 플러스란 주민생각 현실화 지원 사업 안내, 분야별 사업 안내, 일정별 추진 계획, 질의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주시 농촌 신한력 플러스 사업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앞서 계속 나오고 있는 복숭복숭한 이런 캐릭터가 지금 나오지요? 이 캐릭터는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의 작품인데요. 저희 홍보 리플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름은 블레고요. 우리 마음의 고향인 농촌에 다시 돌아가 나만의 민들레 씨앗을 심어보자라는 뜻에서 탄생했습니다. 당신의 민들레 씨앗은 무엇인가요? 공주시 신한력 플러스 사업은 그런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깁니다. 대한민국 신한력 플러스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기본계획 중 농업, 농촌 분야의 핵심 사업으로 농촌 지역에 자립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농촌 신한력 플러스 사업의 핵심 목표는 말 그대로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배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매개고리는 사람과 조직입니다. 공주시 역시 지역과 사람과 공간을 잇는 공주시 공동체 플랫폼 구축이라는 사업으로 신한력 플러스 사업 신청에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주시 공동체 경제 추진 주체를 발굴 양성하고 공동체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또 공동체 기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LAG, 우리는 액션 그룹, 로컬 액션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 액션 그룹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마음이 맞는 공주시 주민이 5명에서 10명이 모이면 우리는 적극적 공동체 경제의 주체인 로컬 액션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이 로컬 액션 그룹은 모두 마을 주민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마음이 통하면 그것은 행정적 마을이 아닌 정서적 마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람과 조직이 집중할 수 있는 사업이 신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로컬 액션 그룹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농촌 자원, 시설을 포함합니다. 우리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다시 가꾸고 비즈니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 농산물을 구입하고 친환경 생활, 비폭력 생활, 다양한 인격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한 시민 성장 활동도 가능합니다. 선진화된 시민의식으로 도농 상생, 안전한 먹거리, 농촌 수익 증대 및 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을 함께 공동체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만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더 활기찬 공동체,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하여서 더 활기찬 공동체라는 이 슬로건은 공동체 경제 아카데미를 수료한 우리 수료생들과 함께 만든 슬로건인데요. 우리 사업의 비전인 농촌과 도시가 공감 공존하는 공주시 공동체 경제 활성화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신한력 플러스 사업은 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액션 그룹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아카데미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 우리 주민들이 아카데미서부터 공모 사업까지 진행하는 순서가 한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사업을 참여하여 아카데미 단계별 과정을 거칩니다. 주민 아이디어 사업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 액션 그룹에 대해 성장을 위하여 저희가 비즈니스 홍보 마케팅 활동까지 이어집니다. 주민생각 현실화 사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각 현실화 사업은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 3월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12월 정산 처리까지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4천만 원이고 지원 자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체 경제 아카데미 심화 과정을 수료한 법인 및 단체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역 공동체, 경제, 생활 부분에 있는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 요건 중에 아카데미를 수료한 것 외에도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공동체를 선정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주시민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주시 소재 법인 단체고요. 두 번째는 공주시민 5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주시 소재 사회적 경제 조직 혹은 공익활동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리고 청년활력 공모 사업의 경우 공주시 소재 5인 이상의 단체이고요. 상기 이외에 해당되는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액션그룹 구성원 중 지역외 거주자가 전체 구성원의 20% 미만이고요. 지역외 거주자란 공주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으로 주 생활권이 공주시 생활인 경우입니다. 액션그룹 구성원 중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는 5인 이상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고 주민활력 플러스 공모의 경우 신규 단체는 창업한 지 3년 미만, 제품 개발 플러스 공모의 경우 기존 단체 창업 후 3년 이상의 단체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 분야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단체 등 공동체 1개소당 1개 분야만 선택을 하셔야 하고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주민활력 플러스의 수익형과 비수익형이 있고 제품 개발 플러스 3형에는 제품 개발, 제품 품질 개선, 패키지, 디자인, 그리고 청년 플러스 사업 4형은 수익형이고 농촌활력 플러스 5형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익성을 갖는 혁신적 아이디어 사업입니다. 분야별로는 자세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불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에게는 지원 불가의 원칙이 있습니다. 타 보조 사업의 자부담분을 이 사업으로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생산, 유통, 가공 법인 등 소모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도 불가합니다. 법인, 단체 등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부지 매입비는 비용 지출이 불가합니다. 액션 그룹 내 일부 개인이나 개별 사업체의 시설 및 운영 개선 사업비로도 지출이 불가합니다. 심사 기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기준에 추진 주체 사업 계획, 사업 예산, 사업 효과 이런 식으로 점수 배분이 있는데 강조해 표시해 본 부분은 심화과정 참여율이 심사 시 반영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아카데미 심화과정의 참석률과 회의의 수준을 따라서 추진 주체 점수의 가장 큰 점수 폭을 결정 지을 것입니다. 분야별 사업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주민활력 플러스 1형은 사업비 단체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자격은 신규 구성 5인 이상의 단체 혹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이수익을 추구하고요. 분야별로 농촌생산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드립니다. 앞으로 할 농촌생산 공동체의 공동체 소비 문화에 대한 공익 활동들을 하실 겁니다. 이 사업의 가치는 농촌 자원을 활용한 생산단체의 주 소비층인 도시분들이 대상이 되실 거고, 이 주민분들은 우리 농촌 사업에 대한 열렬한 지원군이 되실 겁니다. 농촌활력 플러스 두 번째 2형입니다. 사업비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평가를 통해 우수 사업체인 경우 연차에 따라서 3,000만 원, 5,000만 원 단계별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원 자격은 신규 구성 단체 혹은 법인 창업 3년 이전의 사업자고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규 기업의 아이디어의 고도화를 통해서 수익을 추구하고 농촌의 신활력을 추구하고자 만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가치는 농촌 자원을 활용한 수익 창출, 자립 지속 가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 3형은 사업비 최대 3,000만 원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창업한 지 3년 이상의 법인이고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초 자격 기준은 동일합니다. 지원 분야는 제품 개발, 제품 품질 개선, 패키지, 디자인 이런 식으로 4개 분야로 지원을 하는데요. 기존 기업의 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개선시키고 성능을 제고시키고 아름답게 패키지를 디자인하고 상품성을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저희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가치는 농촌 수입 창출을 하고 기존의 사업이다 보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좀 더 많은 힘을 싣고 있습니다. 청년 활력 플러스 4형입니다. 사업비는 단체당 1,000만 원이고요. 지원 자격은 공주시 소재 39세 이하 청년 단체고 5인 이상인 건 동일합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한 청년 아이디어 사업화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요. 고령화된 농촌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농촌 활력 5형. 농촌 활력 5형은 좀 재밌는 사업입니다. 단체당 5천만 원의 사업이 들어가고 평가를 통한 차등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신규 구성 5인 이상의 단체 혹은 법인이 참여하는 부분까지는 갔는데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공익성을 갖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어떠한 사업이든 어떤 지역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경계가 없는 열린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선정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선정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범위와 경계가 없는 열린 자율형 공모이긴 하나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될 것입니다. 그 평가 기준은 사회적 가치 및 주민 의지를 포함한 실현 가능성입니다. 앞서 신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주민 액션 그룹의 역할은 본 사업의 핵심입니다. 저희 추진단이 마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액션 그룹의 활동은 공동체 경제 선순환을 이룰 것입니다. 주민 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한 비영리 도시 소비자 중심의 농촌 생각 공동체는 공동체 경제의 풍요로운 토양이 될 것이고 저희 사업이 빗물과 같은 역할로 여러분의 성장과 농촌 활력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사업 신청 절차와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에서부터 공모사업 수행까지 여러분이 함께 하실 로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그림은 센터에 비치된 안내 인쇄물입니다. 심화과정 신청과 함께 추진단에서 제작한 신활력 사업의 이해를 15분짜리 4편을 보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유사교육 인정 및 기초과정은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활력 사업의 이해와 관련된 교육은 온라인 영상으로 보완됩니다. 이후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2월 8일과 9일 대표자와 실무자 2인 이상이 참석한 공통교육을 실시합니다. 자율 모의 3회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한 교육인데요. 첫 번째 모임에서는 공동의 비전과 추구하는 바를 모아야 하고 둘째 날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날은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추진단에서 원하는 사업 계획서가 마련되리라 봅니다. 이렇게 완성된 계획서 초안을 전문가가 투입하여 검토를 해드립니다. 컨설팅을 거친 사업 계획서를 3월 24일과 25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법인 및 단체의 사업자 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규 창업 단체는 이 점 꼭 숙지하셔서 미리 발급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법인 형태에 따라 일주일에서 한 달, 석 달에 걸쳐서 발급되는 곳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사업계획서 심사 및 대면 평가가 3월과 4월 중에 있을 예정이고 4월 15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단체는 실행 과정을 거치는데요. 교부금 신청을 받기 위한 수정계획서 작성에 도움을 드릴 겁니다. 이때 예산 편성에 불과한 항목과 지출 방법 등을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번거롭고 귀찮은 지출 과정이 예상되나 이는 세금으로 여러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정책임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4월에서 5월 동안은 보조금 심의를 통과한 계획서 보완이 줄곧 이어질 예정이고 심의 통과 후 교부 결정 통지서를 각 단체의 대표에게 전달되면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6월 중에 보조금이 교부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신한력 액션 그룹이 되어 계획하신 바대로 활동을 시작하실 텐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활력 플러스 사업, 제품개발 플러스 사업, 청년활력 플러스 사업, 농촌활력 플러스 사업 각 영역에서 활동을 하실 겁니다. 사업의 경험 및 필요에 따라 컨설팅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교부분 신청 과정 동안 필요하신 영역에 컨설팅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창업기업은 선배 멘토에게 밀착형 현장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등의 전문 영역, 그리고 민사, 세무, 회계, 인사 등의 법률 전문 컨설팅을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킹, 공동체 행사, 공동 판매, 여러 가지 다양한 연대 활동을 통해 사업을 키워나갈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세 일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는 사업 설명회 12월 13일에 있을 예정이고 이후 심화 과정 접수를 받습니다. 20일, 26일입니다. 2월에는 심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공통교육 8일과 9일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10일과 28일 사이에 자체 모임 3회를 가질 예정이고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통해 1:1 컨설팅이 3월에 시작되겠습니다. 2월 2일부터 16일 진행될 예정이고요. 사업계획서 접수를 24일과 25일에 받습니다. 4월에는 대면 심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6일과 7일 예정에 있습니다. 심사 및 결과 발표가 11일에서 15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4월에는 선정된 공동체 대상으로 실행 과정이 있을 예정이고 공통교육이 19일, 20일, 실행 과정 1:1 코칭이 21일부터 29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5월은 보조금 교부 심의가 있는 날인데요. 보조금 교부 심의를 거쳐서 6월부터는 보조금 지급 통장에 입금되어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꼭 발급해서 함께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전 기초과정을 이수한 개인인데요. 본 교육의 기초과정을 이수하면 심화과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심화과정은 주민생활현실화 지원사업 실무 역량 교육이므로 심화과정이든 공모사업이든 5인 이상의 단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의 질문이 있는데요. 본 교육의 기초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는데 심화과정에 참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본 사업은 유사과정 교육을 인정해 드립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경험도 함께 인정해 드려서 공고에 첨부된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받아오시면 심화과정 신청 시 제출하셔서 심화과정을 들으시면 됩니다. 유사교육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대전에 소재된 민간협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교육을 받았는데 확인서 받아오면 될까요? 이런 질문이셨는데 유사교육 인정 범위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한해서고 공모사업 인정 경우는 그 보조금을 직접 지출한 경험이 있는 공주시 안의 공모사업의 참가 경험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공주시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받았는데 수료증을 따로 받진 않았어요. 혹시 대체할 만한 서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셨는데요. 저희가 확인 서식을 하나 마련해 드렸습니다. 부침 1에 교수 이력 확인서라는 서식에 담당자 확인을 받아오시면 서류로 인정해 드립니다. 저는 공주시 공모사업 활동 시 회계를 담당했는데요. 어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대표자는 보조금 사업 결정 통지서를 이메일로 받았다는데 말이죠. 대표자분들께서는 보조금 사업 결정 통지서를 가지고 증빙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 구성원이시라고 하면 대표자님이 확인하시는 서식이 있습니다. 부침 2의 타공모사업 참여 구성원 확인서라는 서식을 대표자님이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단체는 공주시에서 이미 활동한 경험이 있는 단체입니다. 이 사업과 우리 사업의 취지가 같아서 함께 참여하고 싶은데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나요? 다양한 부서의 사업을 활용해서 이용하시는 활동들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단위 사업에 대해 타 부서와 중복해서 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본 사업 역시 행정협의체를 두고 교차 점검을 통해서 이중지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공주에서 영농조합 법인을 작년에 설립하였는데 심화과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우리 구성원 중 한 명이 기초과정은 이수했고요. 구성원 중 한 분이 기초과정을 이수하셨고 또 영농조합 법인 구성원이 5인 이상이라면 심화과정 신청 가능합니다. 심화과정 시에는 단체 신청서를 받는 거 유의해 주십시오. 공모사업 선정 후 단체 구성원 5인 미만으로 변경된 이후에 선정이 취소되나요? 안타깝지만 저희 사업 자체가 구성원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5인의 범위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5인보다 이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저희 추진단하고 잘 협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후 구성원이 변경됐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은 고인을 유지하되 구성원이 변경된다는 그런 질문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되도록이면 구성원이 그대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변경되는 경우가 생긴다 하면 사전에 저희 추진단하고 잘 의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성원 중에 한 분이 다른 액션 그룹으로 활동하고자 하는데 2곳 이상의 활동을 2곳 이상의 활동을 하여도 가능할까요? 다른 타 지자체의 경우를 봤을 때도 중복으로 활동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성 개개인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이다 보니 중복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숙지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이나 단체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 해야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모사업 신청 시에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신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빨리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주일에서 늦게는 3개월까지 걸리는 법인이 있기 때문에 임의단체는 일주일 안에도 가능하지만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상, 사회적 협동조합은 석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단체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절차나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법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 신청 분야빈 몇 개의 공동체가 선정되나요? 신청 분야별로 공동체의 개수를 6억 4천이라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대략적인 계획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에 의해서 차등 분배를 하기 때문에 그 개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처음 공모 사업이다 보니 조금 경쟁이 좀 어렵지 않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적극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료 구매 시 공모에 선정된 다른 단체가 판매하는 제품을 구입해도 되나요? 제품에 대한 공모에 선정된 제품이나 판매하는 제품이나 우리 지역에서 판매하는 제품 되도록이면 꼭 구입해 주세요.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구입하시는 것도 세금 아끼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저희 사업 자체가 지역에 대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타 액션 그룹이 됐던 아니면 우리 지역의 업체가 됐던 우리 지역 물건을 구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영수증 위주로 영수 체크카드를 사용하셔가지고 영수증을 증빙해 주시는 그런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좀 주의하실 부분은 구성원 안에 있는 분의 상품,
그러니까 구성원 안에 있는 분이 판매하시는 물건을 사는 것과 또 구성원에 있는 분들한테 회의비나 수당 지급하는 거는 내부 거래 쪽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비 교부 신청 후 교부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일정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3월에 신청 접수해서 심사 발표를 거쳐서 선발된 후 보조금 심사를 받고 이때 공동체 경제 아카데미 실행 과정을 거쳐서 수정 계획서를 제출하고 6월 달에 교부를 받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떤 재정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이 재정 지원이라고 하면 이 돈이 이제 교부금이 우리 전용 통장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방재정법 기준이고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는 민간 경상 보조금에 해당되는 재정 지원이며 구성원 및 사업활동 영역의 주민들 대상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강사비, 재료비, 소모성 물품 구입, 그리고 자문료, 공연료, 단기 대관료, 장비 임대료, 홍보 인쇄비, 단순 인건비 등 소프트웨어 위주의 경상 보조금으로만 지출이 가능하고 그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 법인은 인건비 지원이 가장 필요한데요. 가능한가요? 인건비 굉장히 필요하고 저희도 핵심 이 사업 인적 자원이라고 한 것처럼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 사업은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해당 규정상 상근자 인건비나 자산성 물품, 기자재나 사무직기 같은 이런 자산성 물품으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행사나 그 추진 활동이나 시연 행사 같은 이런 그 활동 행사에 대한 그 단순 인건비, 그 일용직 인건비라고 하죠. 그런 예산 편성은 가능하지만 심사 과정에서의 그 인건비 책정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돼 있다.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사업 성격과 취지를 가장 잘 파악하셔서 작성해 주시는 것이 사업 심사 선정에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산성 물품과 소모성 물품의 차이는 뭔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헷갈리실 거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논의가 많이 필요한데요. 자산성 물품은 그러니까 이 물건을 내 집으로 가져왔을 때 내 재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한 관점일 거예요. 그래서 소모성 물품은 말 그대로 소모성, 이용 연수가 짧고 취득 단가가 굉장히 좀 저렴한 거. 그리고 시연 행사 및 교육 이런 행사 물품이 소모적으로 필요하기 위해서 증발되는 그런 성격. 그런 부분에서의 물품을 소모성 물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린다, 좀 긴가민가하다라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저희 이제 공동체 지원센터에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지출하는 게 있어서 까다롭고 번거롭고 비합리적인 행정 처리가 많은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 정말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 맞으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 경상 보조금은 말 그대로 이 당사자 여러분이 추진하시는 사업의 보조적 재정 지원입니다. 재정의 근원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요. 또 이런 세금으로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에 기회를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측면으로 봐도 어느 측면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타당하다, 투명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져야 하고 당사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조적으로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보조금입니다. 우리 사업을 당사자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이런 취지를 통해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서를 좀 구성해 주세요. 경상보조사업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막 쓰고 그 돈을 다 갚아야 되는 자금 지원하고는 다르다는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서를 쓰시고 지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사업 공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궁금하신 사항들도 많으실 텐데요. 영상 보시고 유튜브 댓글에 궁금하신 사항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도 해드리고 또 우리 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추진단이
통신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